안녕하세요. CNB 건강365 최영욱입니다. 음식을 씹고 말을 하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사용되는 턱관절.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인구 4명 중 1명은 턱관절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발병 환자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층이라는 건데요.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턱관절 균형의학회 정혜연이신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턱관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턱관절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턱관절 하면은 턱악자, 그래서 악관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우리가 또 윗 머리뼈하고 그 턱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축돌과 하악골을 연결해준다고 해서 축두하악관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또 하품하고 웃을 때도 이것이 많이 쓰이고요. 우리 관절 중에서 가장 바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또 이 관절을 벌릴 때 상하 또 벌리고 또 좌우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빠지는 활차 운동 그다음에 돌리는 운동 상당히 관절이 불안한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턱관절은 하나의 이 턱 하나거든요. 하나의 뼈에 관절이 2개가 있는 우리 몸의 유일한 관절이죠. 그다음에 다른 관절들은 탈구가 되면 큰일 납니다. 못 쓰게 되죠. 무릎도 탈구되면 안 되고 어깨도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턱관절은 빠져야만이 기능하는 관절이에요. 탈구가 돼야만이 입을 벌리고 뱀들 보면은 큰 음식을 삼킬 때 턱관절을 빼서 한다는데 그런 기능이 아직도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바쁜 네. 그 기관이 또 턱관절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턱관절에 불균형이 생기면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던데 진짠가요? 턱관절은 상당히 뇌하고 가까운 관절이고 또 턱관절은 경추 1, 2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 속에가 바로 뇌교가 들어 있습니다. 뇌교에서 나오는 신경이 12개가 있습니다. 뇌신경이 1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9개가 이 턱관절 주위를 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턱관절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뼈라든가 장기라든가 모든 피부라든가 모든 것이 이 근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막의 교차점이 턱에 있고요. 그 기립근과 굴곡근의 교차점이 또 턱에 있고요. 혹시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제일 잘하는 것이 뭐죠? 우는 거요. 그렇죠.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웁니다. 잘 울죠. 아주 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과정에 보면은 얘들이 요걸 잘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고 돌리고 그 다음에 뭘 하죠? 몸을 뒤집고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걷잖아요. 그래서 생체 발달의 과정을 보면 뭐서부터 시작한다? 턱부터 시작.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 턱관절로 인해서 다양한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이상이 있으면서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 턱관절만 치료해도 그 증상은 반절 이상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치료를 안 했을 때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턱에 비대칭이 생기거나 또 이런 것이 좀 심해지면 안면 비대칭. 이것 때문에 또 자세 이상도 생깁니다. 우리가 이거 들어있을 때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측만층이나 어깨 높이도 틀려지고 골반도 이상해지고 이런 병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이 턱관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양한 증상들이 몸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시작이 되나요? 이 턱의 통증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턱관절 통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턱관절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턱관절 통증은 턱 주위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머리로 두통도 생기고요. 뒷목에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다양한 문제 생기고요. 이 턱관절의 통증이 2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 근육이 긴장하면서 턱이 관절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고요. 그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턱이 좀 아프네 라고 오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는 턱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뼈끼리 부딪히면서 마치 무릎 관절염에 뼈가 관절이 물렁뼈가 사라지면은 걸을 때마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자가 많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서 뼈끼리 부딪혀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턱관절 잡음이 있어요. 디스크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클리금이에요. 딸깍,
딸깍해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더 큰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져보면은 그 턱관절에 이상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구장애라고 있는데요. 턱이 벌어질 때 정상적으로 반드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편의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지그재그로 벌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턱관절 우리가 그 개구장애, 개구의 이상이다라고 해서 턱관절은 3대 증상, 턱관절 통증, 그 다음에 턱관절 잡음, 그 다음에 입 벌리는 개구장애 이 3개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것에 더불어서 이제 근육이 긴장을 하면 두통, 뒷목의 통증, 그 다음에 뭐 자세 이상 심해지면은 그 안면 비대증 나타나는데요. 턱관절의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턱관절의 디스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2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쿠션 역할을 하면서 이 턱관절이 부담을 주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턱관절이 전방전이라 해서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빠져버리면 음식을 씹을 때 앞으로 빠졌다가 또 벌리면 들어갔다. 그때 딸깍 툭 하는 소리가 나는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턱관절이 앞에서 그 딱 잡고 있어고 입이 안 벌어지게 딱그 쐐기처럼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걸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턱관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이 발전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차근차근 그 증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진행 증상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턱관절을 보면은 턱관절은 이 근육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낭이 있고 그 활액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속에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를 악물고 또 이갈이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턱관절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강하게 함으로써 이 턱관절에 부담을 줘서 나타나는 일단 근육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 관절낭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절낭은 인대하고 관절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액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눌러보면 아파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눌러보면 아픕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관절낭에 의해서 디스크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머리뼈, 요것이 턱뼈입니다. 요것 정상 이상인 사람들은 요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디스크가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요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디스크가 자꾸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닳아지겠죠. 쿠션 역할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소리가 크다가 나중에 어쩐다고요? 소리가 작아지고 아예 빠져버리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스크의 병에 의해서 이제 빠져버리면 뼈끼리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턱관절은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되고 이제 퇴행성 변화가 돼버리면 이제 뼈의 구조가 변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턱관절, 턱의 비대칭, 얼굴의 비대칭, 그 다음에 자세 이상, 그 다음에 턱관절에 내가 문제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턱관절 균형을 맞추신다면 어떤 치료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 생활할 때 이를 앙 다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나 잠잘 때 수면 중에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관절염은 중년기 이후에 생깁니다. 퇴행성 변화로. 그런데 턱관절만이 20대, 30대 초반기 연령기에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생활 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교육부에서 뭐 중학생부터 나타나는 질환이 턱관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를 분석해 보면은 원인이 이제 물론 첫 번째 치과적인 요인, 뭐 교합이 안 맞다든가 또 결손된 체가 있었다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에 이제 외상 어떤 떨어졌다든가 충격을 받았다든가 턱관절에 그랬을 때 이제 관절에 부담을 주는 거죠. 똑같이 뭐 교통사고의 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턱관절이 있고 그다음 정서적인 거. 요즘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입에 턱에 힘을 준다. 갈수록 턱관절이 약해지고 있는 현세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 받게 되면 턱관절이 교정이 빨리 나는 거죠.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 막 공부하고 학업에 스트레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다음에 유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턱이 어떤 집안들은 아래턱이 발달해갖고 주걱턱인 집안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턱이 뒤로 밀려갖고 무턱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적으로. 그런 것들은 턱관절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길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 습관적인 요인인 겁니다. 편측 저작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씹는 것들. 자세를 이상하게 맡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약물기, 긴장해서 이 약물기. 심하면 우리가 보통 이를 악물 때, 이가를 할 때 뭐 어떤 보고에서는 80kg 힘이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턱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어떤 보고에서는 130kg 힘이 들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수면 자세 있죠. 엎어 잔다든가. 그 다음에 구호흡이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자면은 턱을 내가 벌리고 잤을 때 빤다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벌린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은 이 턱관절에 한쪽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바르지 못한 생활, 학생들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 뭐 스마트폰이 하는 자세, 예? 뭐 옛날에는 전화를 끼고 전화 이렇게 받는 자세, 예? 이런 것들이 안 좋고요. 이렇게 턱 깨는 사람들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다리 꼬고 그런 분들도 여성분들 많이 다리를 꼬는데 턱관절 질환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손톱 무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짝다리 짚은 사람들 있죠. 짝다리. 그 다음에 요즘 악기 많이, 어린애들 많이 하으니까 바이올린 할 때도. 네,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관악기. 관악기도 턱관절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은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턱관절을 망치는 사소한 반복적인 생활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말씀 중에 한 10가지 넘게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심코 본인도 모르게 행한 작은 습관들이 턱관절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과연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닌지 혼자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소리 난다, 좀 아프다 그걸 관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양한 어떤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턱을 좌측으로 벌려보거나 우측으로 벌려보거나 그러면 소리가 나는 쪽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세게 벌렸을 때 하여간 그러면 제 어떤 좌우가 틀리다 그러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천천히 턱을 벌렸을 때 턱이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금방 한쪽으로 쳐졌죠? 딸깍하면서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해야 돼. 그 다음에 Z자로도 움직입니다. 턱이. 벌릴 때 거울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벌리면서. 그 다음에 소리 나는 거, 썩으럭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만졌을 때, 턱관절을 만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입을 벌려도 이것이 안 빠져나옵니다. 속이 팩해가고. 이런 분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한쪽만 빠져나오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그 다음에 뭐 벌릴 때 그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서. 이렇게 하면 한쪽이 아플 수 있고 양쪽이 다 아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세 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세 개가. 안 돼? 세 개가 안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혀를 내몰면 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안 돼? 턱관절에 문제가 근육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얼굴, 눈의 라인, 입술의 국각의 라인을 딱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틀어진 분들. 그런 분들은 한쪽 관절에 이미 이상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음식을 씹거나 입을 엮고 다닐 때 통증이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오징어 같은 거 씹을 때 뭔가 아프고 부담감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구멍에 넣고 입을 벌려볼 때 딱 하면 턱관절 뒤를 밀면서 그 손에 압박을 주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코골이도 없고 그런데 유난히 피곤하다. 그러면 저녁 내에 일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내가 저녁 내에 철봉에 매달리고 잠자고 있는 거 똑같아요. 힘을 딱 주고 자니까. 그러면 아침에 통증이 생겨 퍽근해지고, 그 다음에 저녁 내에 힘들어지니까 피곤하죠. 그 다음에 비대칭이, 딱 거울을 보니까 비대칭이 느껴진다. 이렇게 딱 보여진다. 그 다음에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거나 무식 중에도 입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중에 한 두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대 증상, 통증, 잡음, 그 다음에 개구장애를 같이 있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턱관절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턱관절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뒀을 때 물론 증상이 심각해지고 다른 질환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자명하잖아요. 네. 어떤 질환들 나타날 수 있을까요? 턱관절 장애를 방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보면은 이제 이것이 가역적인 변화가 있고요, 비가역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두통, 안면통은 턱관절 질환자의 80%가 느낀다고 합니다. 80% 느낀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안면 비대칭은 당연히 이제 턱관절 비대칭, 그 다음에 이쪽에 9개의 뇌신경 중에서 12개 뇌신경 중에서 9개 전달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쪽 광골도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휜코도 나타납니다. 이쪽이 늘어니까 코가 그쪽에 따라서 또 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턱관절이 코골이하고 수면무호흡과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봤을 때 이것이 뒤로 밀린 경우를 우리가 클래스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인니가 앞으로 했다고 해서 요 오버바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빠진 경우를 이렇게 빠진 경우를 언더바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걱턱이고 뒤로 밀린 것은 무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턱이 있을 때 턱관절이 뒤로 밀면서 숨기를 좁게 만들어요. 라고 또 입을 벌린 경우도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 비염이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럼 턱관절이 뒤로 밀면서 기도를 확 좁게 만듭니다. 그때 코골이가 생기고 무호흡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턱을 뒤로 안 밀리게 빼주는 치료를 해야만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임상 케이스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원인이 되고요. 뭐 눈 주위의 통증, 지속적인 안구 건조증이라는 거 있을 때는 턱관절이 의심해 볼 수도 있고, 귀 쪽에 어떤 이명이라든가 어지러움,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저녁 내 일을 안 보고 잔다든가 하면은 철봉에 매달리고 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고요.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턱관절 오래된 분들은 우울증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수면장애, 불안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로 인해서 이제 체형의 비대칭, 이렇게 거북목이 턱관절이 있으면은 턱을 앞으로 빼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세 좀 해라 하면 이렇게 하면 또 뒤로 밀리니까 아파요. 그럼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세 어깨가 비대칭이 되고 등도 굽게 되고 체형의 비대칭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치료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턱관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턱관절의 장애로 인해서 그게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네.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일단 주걱턱, 무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턱관절을 앞으로 특히 사춘기 전에는 얘들이 이제 주걱턱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사춘기 전에 턱관절 조절을 잘해주면 정상적인 턱이 됩니다. 안면 비대칭과 턱관절의 그 상태는 이렇게 턱관절이 한쪽이 되면 이렇게 이제 틀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턱관절만 틀어진 경우는 치료가 빠른데요. 이제 여기서 이 신경이 누린단 말이에요. 12개 중 9개가. 그러면 이쪽 발달이 적어져요. 지속적인 신경 기능의 저하, 이쪽은 강화. 그러면 이쪽은 많이 자라고 이쪽은 안 자라고 위축이 돼요. 살도 빠집니다. 이쪽이. 예.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면을 치료하려면 턱관절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턱관절 요거만 맞춰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런 CFRT라든가 다른 치료를 겸비해서 한다면 완벽하게 더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턱관절이 이제 뒤로 밀리면서 이 숨길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턱을 앞으로 빼면 숨길이 넓어지는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체형 비대칭도 있습니다. 체형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턱관절이 바르면 체형이 빠른답니다. 그런데 이 턱관절로 인해서 우리가 한쪽이 약해지면 자세가 틀어지면서 온몸 비대칭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치료를 통해서 자세가 반듯해지고 어깨 높이가 같아지는 케이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턱관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깊이 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일어나서 뭐 양악 수술이라든지 안면 윤곽 수술 이런 것들이 저는 떠올리게 되는데, 비수술적 치료 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일단 치료 원칙을 보면요, 수술요법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요법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요법이 있다면은 그 치료를 먼저 선택한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치료는 일단은 경락과 경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침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약침이나 뜸치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위에 MCT라든가 파컷을 이용해서 이 두개골은 22개 뼈가 들어있어요. 근막 근육을 이완을 풉니다. 그 다음에 턱관절을 이완시키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턱관절 이완 치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추나를 통해서 경추 1번, 2번과 관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턱관절을 기능을 회복시키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일종의 모든 턱관절 사소한 습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습을 교정에는 행동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턱관절을 이완을 시켜서 자가 운동을 하는 이 한 8가지 방법을 갖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한번 틀어진 턱관절을 어떻게 보고 진단을 하는지도 매우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 비슷한 질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별을 하시나요? 그렇죠. 네. 일단은 턱관절을 했을 때 이제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 그다음에 턱관절이 아팠던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턱관절이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근 기능이 좌우가 밸런스가 맞느냐 보기 위해서 근 기능을 보기 위해서 좌우의 밸런스 보기 위해서 체열 진단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D 안면을 통해서 교근이라든가 어떤 측두골이 더 발달되어 있는가 한쪽이 그걸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형 자세를 통해서 어떤 턱관절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병력을 확인하게 되고요. 턱관절 상태를 직접 보기 위해서 운동 범위, 손가락 3개가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나올 때는 1cm가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3mm, 좌측 우측은 8mm 정도 나가는데 그 운동 범위에서 못 미친다. 그럼 턱관절 장애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촉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라든가 턱관절 촉진 검사를 해보고 측두골, 교근, 내익상근, 외익상근, 승모근, 흉쇄들근을 촉진해보면 좌우 크기가 틀립니다. 턱관절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턱관절에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스페이스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초음파를 갖고 턱관절 상태를 직접 동시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갖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또한 숨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이나 또 생활 수칙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첫째 우리가 그 턱관절 이완요법이 있습니다. 턱관절이 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를 보면은 경구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혀를 대고 그 다음에 입을 가볍게 다뭅니다. 그러면 이 턱관절이 교합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악물기가 안 되고 턱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의 그 치료법이, 그 운동요법이 있는데요. 턱의 근육을 푸는 체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첫 번째 준비 운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턱이 벌리기 힘들 때 하는 체조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구장애, 턱이 벌리기 힘든 증상이 있을 때 하는 체조법이 있고, 좌측이냐 우측에 따라서 또 그 체조 스트레칭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턱관절의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할 때 일반적으로 현대 생활은 턱관절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턱관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강하게 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질긴 음식이라든가 딱딱한 음식, 그것은 상당히 턱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크게 하품을 하다가 턱을 빠진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턱을 준비 운동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입을 벌려야 될 거고,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면은 초기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냉찜질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긴장으로 해서 근육이 긴장된다 그럴 때는 온찜질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턱관절을 마사지 해주고 휴식을 취하는 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늘 턱관절은 자세와 관계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수면 습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턱관절의 이완요법, 그 다음에 턱관절의 스트링 처조요법, 그 다음에 그 턱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자세를 한다면은 우리 그 턱관절에 있는 분들도 턱관절 통증도 감감될 뿐만 아니라 턱관절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과 함께 턱관절 치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의 바로미터로 하는 턱관절 장애를 방치할 경우 안면 비대칭을 비롯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턱관절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것이 좋으며 틈틈이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 습관 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NB 건강365 최영욱이었습니다.